기초선거 무공천이 전국의 핵심 이슈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당초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애물단지로 전락이 됐습니다. 오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안 대표의 결단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에서 사실상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얘기는 당원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무공천 철회 방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의 이번 결정, 정치적 패착이 될지 결정적 묘수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곳처럼 예리한 예. 기대하겠습니다. 정치인 취재 베테랑 현역직 부장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국의 법칙 첫 순서인데요. 오늘 아침 저희가 할 얘기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지 대형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대표 오전에 한 기자회견 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상 공천 철회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셨다고 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앞으로 최종적 결정은 당원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건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은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역시 또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후퇴는 없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간다. 무공천 방침에 변함이 없다 얘기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나온 것은 사실상 기존의 방침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은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상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형식을 거쳐서 아마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 당내에서 비등한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이 기초선거에서 전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한길, 안철수 이 두 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끝까지 한번 그렇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이게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할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못하셨군요. 예, 저도 나름대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은 좀 여의도에서 틀렸습니다. 잠표가 굵었는데 이게 틀렸군요. 예, 사실 이제 틀렸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이 경우를 보면서 정치에서 명분이냐 실리냐 이 문제에서 이번만큼은 명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대표가 신당을 만든 게 사실 명분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은 명분이 장악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이 대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실리가 먹었습니다. 모든 정치는 항상 실리가 먹습니다. 네. 실리가 먹는데 이번만큼은 예외일 줄 알았는데 예. 결국 실리가 이제 먹어서 예. 참 상당히 씁쓸하고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간다라고 했는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가요? 근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 무공천을 계속 지키는 게 유리할 것인가? 무공천을 처리하는 게 공천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예. 지금 기초선거에서 전패할 것이다 이런 위감을 토로한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모르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천부장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얘기한 것은 예. 기초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광역선거에서 좀 훨씬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명분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걸 김한길 대표가 받아서 그걸 고리로 엮었으면 만약에 그걸 처리하면 고리가 풀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풀어버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고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없어지면 다시 뛰쳐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결국 새정치 민주연합을 만들 때 고리가 된 기초선거 무공천은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리밖에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730 재보선도 물론이고 총선, 대선까지 결국 무엇도 하나 내세우기 어려운 뭔가 정말 강력한 명분을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분을 지키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왜 현실적으로는 철회를 할 것이라고 봤냐면 역시 안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뒷심 부족입니다. 대선 때도 그랬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랬고 신당을 만들려다가 만 것도 그렇고 이번도 결국 여론이 비등할 때 내부의 반대 여론이 비등할 때 그것을 돌파할 뒷심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게 봐서 결국은 현실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된 거로 보입니다. 네, 뒷심 부족이다. 그리고 철수가 지금 몇 번째냐. 철수가 지금 몇 번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윤여준 전 의장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뒷심 부족이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대신 부족 이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을 진짜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그렇죠. 자, 통합신당의 명분으로 이거를 내걸어서 안철수 의원을 설득을 해서 야, 이 명분으로 우리 신당을 만들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새 정치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덜커덕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 말만 믿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신당을 만들었는데 만들자 말자 얼마 되지도 않았어. 야, 이거는 현실 정치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걸 다시 엎어야 되겠다. 없는데 딴 사람 이야기로 하면 뭔가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가장 이미지가 깨끗한 네가 엎어라. 안철수 의원 보고 그걸 강요를 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전국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할 수가 있는 전국이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 대표 입장에서는 책임감 때문에 그럼 내가 이 국면을 수습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전면으로 나섰지만 결국 큰 틀로 봤을 때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활용한 꼴이 되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가진 새정치의 이미지와 명분을 지킨다는 약속의 이미지, 이 모든 안철수가 가진 자선, 안철수의 브랜드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라는 개인,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선택으로 몰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뭐 좋게 굳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는 이미지의 어떤 손해를 많이 입겠습니다만은 정치인 안철수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도자 안철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분명히.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과거처럼 개인이었다면 이런 선택을 끝까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129명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를 차마 거절을 못하는 그래서 지도자로 올라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상고 내지 진통으로서 이것을 이제 해석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조금은 저는 뭐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안철수라는 어떤 새정치의 이미지랄까 안철수의 브랜드 자체는 상당히 이번 기회에 파괴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 정치인이 아니라 현실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랑 합당했을 때도 현실을 감안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 결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도 결국 현실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진짜 두려웠던 것은 선거에 진다면 그때의 책임론 그리고 당권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었으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명분을 그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기초선거 이번에 무공천으로 갔다면 정말 전패하거나 많이 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제3의 대안을 강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초선거 무공천을 한다 치면 그게 확정이 됐다면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죠. 그 안철수 의원의 책,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가장 좋아하는 롤 모델 정치인으로 루즈벨트를 꼽았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을 정책할 때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걸 자꾸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연방 대법원도 자꾸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에 굴하지 않고 예. 그래서 연방 대법관 숫자를 늘려버리겠다 그러면 그걸 바꿔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압박을 함으로써 예. 그 연방 대법원이 뉴딜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정치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바라면 그것이 정말 그 이른바 새정치의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본인이 확실한 신념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일단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걸 전염시켜 나가야죠. 받아들이도록. 그런 절차가 한번 있으면 당연히 뭔가 바뀔 수 있었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봐서 예를 들자면 야당이 좀 그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난립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그 지방에서 조금씩 싹이 트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양천구라든지 서울의 양천구라든지 강원도의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가 야권 성향 후보들을 스스로 뽑아서 한 사람만 내세우자 예. 이런 그 움직임이 그럼 있었거든요. 어떻게 뽑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든가 네. 아니면 뭐 각 당협이라든지 당원 그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당협이라든지 당 지도위원회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래 주관이 되든 간에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민주당이든 새정치연합 소속이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한꺼번에 모이자 해서 협약을 맺는 거죠 스스로. 예. 그래서 이 우리끼리 경선을 벌이든지 시민들 참여 경선을 벌이든지 해서 여기서 한 명만 내세우기로 하자. 떨어진 사람들은 안 나선다. 이런 자발적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개하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누가 야권 성향 후보인지 알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선 사람이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해서 네. 협약 문서를 공개해서 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저는 정말 기초선거에 기초지방자치 풀뿌리의 민주적인 그 학교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부장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역 그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욕심을 앞세운 것이지 자기들의 영향력을 상실할까봐 예. 결코 전패를 염두에 둬야 할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건 이번 오늘의 그 결정이 뭐 회군일지 어떨지 아직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회군이라면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해군을 하게 된 이유가 기초선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기초선거에서 전패를,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향, 이제 야권 성향의 이런 후보들이 전패를 할 것이다, 내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광역단체장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오히려 이 약속을 번복함으로써 광역단체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 그랬죠.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뭐 광역단체,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에 이 이슈가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작용을 한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광역단체장은 광역단체장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이제 승부가 될 것이고, 기초단체장 내지 기초선거에서 이제 일단 민주당이 피폐하는 것을 이제 막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감 선거가 원래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진보 후보는 진보 후보끼리 단일화를 하고, 그렇죠. 알죠, 예, 이미 있군요. 됐습니다. 보수 후보는 보수 후보끼리 단일화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효과를 다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안 된다든가 우리가 야권이 필피한다든가 사실 그건 섣부른 저는 진단이라고 보고, 물론 약간 손해를 보겠죠. 네. 손해를 보지만 그거는 애초에 약속을 할 때부터 손해를 보겠다는 걸 감수하고 한 약속인데, 지금 와서 그 어떤 실리 계산에 따라서 그 손해를 아주 결정적인 뭐 정당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손해로 인식을 하고 이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상당히 넌센스고 좀 취약한 결정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기 전까지 과거 민주당도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해서 전 당원이 무공천을 하자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당원의 분위기가 한 80%가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제 당원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말하자면. 공천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죠. 공천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라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지도자라는 게 항상 당원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사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중우 정치인데, 정치가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순간에 이 당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일로 훅 갔다가, 예. 저 순간에
그게 아닌갑다 하고 당원들이 저걸 요구한다고 해서 절로 쭉 가고 이런 식의 정치를 조장하는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자면요. 예. 어떻게 보자면 중우 정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심이 변했으니까 당심이 변하고 그러면 당심을 따라가는 게 또 지도자의 어떤 역할이나 덕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덕목이라고 했을 때는 네. 정말 20, 3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들이 그런 해안을 갖고 쭉 이끌어가는 것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두세 달도 안 돼 갖고 오늘은 이랬다가 두세 달 이후에는 이랬다가 이런 걸 갖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사람들의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바뀐 거는 국민들이라는 게 항상 이해관계라든가 대부분 뭐 지도자와 일반 서민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서민들이라는 거는 항상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조변석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서민을 너무 폄하하시는 바람. 죄송합니다. 서민, 대중들이라는 저희를 포함해서. 예. 그렇죠. 저희를 포함해서 대중들이라는 게 사실 하루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 어떤 이익에 따라서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예. 지도자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위에서 생각을 하는 게 지도자죠. 네. 서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우 따라가고 서민들이 예를 들면 파퓰리즘을 하고 서민들이 지역주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지도자까지 지역주의를 계속 가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정치에 무슨 미래가 있고 어떤 새로운 새 정치가 언제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좀 많이 보여준 결과라고 예. 봅니다. 아까 선영 청장님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때, 잠깐만요. 예. 서민은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중이죠. 일반적인 거죠. 말씀하신 예. 대중의 마음은 늘 변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서. 네. 그러나 지도자는 좀 더 긴 안목으로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광역 선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결정적인 판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정말 박빙의 선거가 되는 예컨대 서울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결국 가장 민주당 과거 구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결국 안철수의 협력이거든요. 예. 막 박원순 시장도 지금 뭐 새누리당 후보들과 이 박빙의 선거를 벌인다고 나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안철수 대표가 나서 뭔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켰던 것처럼 결정적인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무공천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른바 속된 말로 하면 안철수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접전 지역에서는 정말 안철수의 그런 이 후원을 기대했던 그런 광역단체장들이 이제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판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까요,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을 늘 지지하는 아주 철옹성 같은 네. 고정 지지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어떤 견고한 그 있어서 안철수 바람을 그래도 기대할 만한 그런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번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예. 그래도 기대를 한껏 부풀려놨다가 합당한 그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이제 YTN 조사에서 나왔지만 어제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정당 지도가 지금 거의 10%대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저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여전히 차기 주자에서 1위였거든요. 18%. 현재는 뭐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예. 뭐 그건 다음 문제고요. 정당에서 그렇게 빠진다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내려갈까 싶었는데 그것은 뭐라자면 안철수 지지표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른바 중도 보수 성향의 그러나 새누리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민주당도 지지하기 싫은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고 네. 이런 결정을 통하여서 그나마 안철수에 기대했던 뭐 그런 표가 또 떨어져 나가면 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어떤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믿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예. 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이번에 기초공천을 안 해서 지금 현직 구청장들이 대권 악선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총선 때 내 경쟁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지금 기초공천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선거 아무래도 지금 정당 공천이 배제가 되면 그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상당 부분은 다음 선거에서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대선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을 때도 예. 대선은 소위 말해서 진짜 하부 조직들이 필요한데 예. 기초선거라는 게 대선의 하부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총선이라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대선이라는 요인을 생각하면 지금 이번에 참패를 하면 대선의 어떤 조직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거를 대단히 이제 우려를 했고 그거를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막 이렇게 안철수 대표한테 설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네. 저는요, 교수님, 지금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주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노라고 부르는 그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 그분들의 지금 생각은 어떨까? 이 오늘 결정을 보면서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일단 통합까지는 분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하는 순간, 통합이 끝나는 순간 뭔가 분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이런 기초선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730 재보선하면 그것도 뭐 공천 둘러싸고 또 시끄러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예. 계파 갈등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게 정당일 수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안철수 대표와 지금 기존의 민주당 세력들 뭐 꼭 친노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많은 구성원들과는 전혀 이질적인 세력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거나 그 안철수 의원 본인도 그렇고 이런 세력들은 조금 따지면 보수적이고 새누리당성에 가까운 분이고 이런 그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같이 할 수 없다. 물론 정당이 뭐 일정에서 뭉칠 수도 있지만 정당의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만든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진 않더라도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게 정당인데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을 만들면서 거의 새누리당과 유사한 정강정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구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과거 지금 말씀하신 친노 비주류와 이럴까 이른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냐 이겁니다.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출할 수밖에 없고 뭐 조금 성급한 뭐 진단인지 모르지만 결국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차근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 어떤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후보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예언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정국의 법칙에서 두 분의 전국 예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다음 주에는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 한번 적중도를 장기 예언을 하실 수도 있고 단기 예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한 주씩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의도에서 잔뼈가 붉은 정치인 취재 베테랑 천영식 문화일보 부장의 예언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의 화두를 지금 던져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정리하는 게 시급한 문제겠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단 조만간 어떤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 철회를 무공천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르는 이제 공방이랄까 여야간 충돌이 이제 상당 부분 좀 이어지면서 선거전으로 이게 선거전의 주요 쟁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전환되면서 선거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일단 본격적인 어떤 선거 난타전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예언입니까? 예언의 전망입니다. 너무 약한데요? 그건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 정도로 좀 수위를 낮춘 예언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전국 예언 듣겠습니다. 네, 그 저를 포함해서 무슨 저 정치 평론가들이요 예. 하는 얘기는 저 늘 가서 그럽니다. 다 아는 얘기 그냥 뭐 하나만 아는 얘기 하는 거라고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큰 걸 바라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뭐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역시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후폭풍이 예. 굉장히 예상이 되고 그 문제에 둘러싼 이 힘겨루기가 또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이 문제가 좀 가라앉으면 다음 주부터 이렇게 후반기쯤에선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천 룰을 둘러싼 또 한 번의 어떤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경기도, 예. 전라북도, 부산 이런 쪽에는 안철수 민주연합 그 새정치연합 측에서 은근히 자신들의 어떤 특혜를 기대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과거 민주당 계열의 그 후보들은 그게 어디 있느냐,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또 한 번 큰 파열음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품격 정치 리포트를 지향하는 그냥 서로 자기 주의 주장만 얘기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전국의 법칙입니다. 오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천영식 문화일보 부장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